예,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중요도를 떠나서 제조업 이후에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렇게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는 건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네. 좀 이 지표 해석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표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우선 이제 헤드라인 넘버라고 할 수 있는 ISM 비제조업 지수 56.4로 나왔는데 전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전달이 52.6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컨센서스 55도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여지는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했고 세부 지표로 이제 보더라도 수입 지수가 49로 전달 대비해서 1.5 하락하면서 이제 위축세로 접어들었고요. 즉 이 수요에 대한 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부 지표고 생산이 마이너스 6.3, 신규 주문도 마이너스 6.6, 고용 지수도 전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세부 지표가 또 일제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업종으로 보더라도 17개 세부 업종 가운데서 13개가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이 서비스 부문이라는 거는 미국 경제에서 그나마 좀 믿을 구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마저도 좀 세부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니까 좀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그나마 기대를 하자라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의외였던 게 시장 예상치가 한 55.1에서 55.3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좀 차이가 갭이 맞습니다. 컸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 하다 보니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싶겠으나 그 전에 좀 전초전으로 나온 관련된 고용 지수나 또 ADP 민간 고용도 좀 부진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좀 기대감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텐데요.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이번에 나왔던 ISM 비제조업 지수 가운데서 고용 지수가 50.4로 나왔는데요. 이제 거의 위축세로 접어들기 직전이고 그리고 지수의 이제 추세로 보더라도 지난 2014년 2월쯤에 48.4를 기록한 이후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도 고용 지수가 추가 하락했었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이제 추세상으로 볼 때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둔화세가 이어진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한 14만 5천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에 한 13만 명대에 비해서는 좀 반등이기는 하지만은 역시 이제 이 지표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둔화세가 좀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CNB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단 23%만이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고 해요. 네. 이 수치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셨던 그 14만 5천 명 정도만 돼도 시장이 좀 위안을 얻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해외 애널리스트들 뭐 보고서도 있긴 하던데 이거는 네. 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왜냐면 이렇게 뭐 지표가 계속 부진하게 나와도 증시는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옮겨지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이 계속해서 지표 부진에 따라서 증시도 좀 부진하게 나타나다가 오늘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초반에 나왔었죠. 네. 지표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 오전 10시 정도였는데 그때 직후에 다우지수가 한 3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한 335포인트까지도 낙폭을 상당히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들어서 이제 이틀간 상당히 좀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부진했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일주 전만 하더라도 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한 5대5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번에 비제조업 지수도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9대1 정도로 금리 인하를 더욱더 많이 점치고 있고요. 한때는 이제 92.5%까지도 10월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CME 페드워치 선물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런 장세가 벌어질 때는
시장이 좀 좋을 때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좀 재료가 나와도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증시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이런 이 현상의 좀 반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지표가 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연준에 그만큼 좀 기대고 싶어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게 그 장중 차트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네네. 해보면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절박함으로 약간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참 이래저래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기 지표도 그렇고 그나마 진짜 위안받을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4분기 시작이 영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좀 10월에 대한 증시 전망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어제 쉴 때 이제 10월에 첫 두 거래일의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을 이제 빼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10월은 변동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달이다. 다만 그리고 또 과거에 대표적인 급락 사례, 어떤 검은 무슨 요일 이런 것도 10월에 상당히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었고, 다만 연말로 갈수록 이제 증시 성적은 차츰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렇게 불안감과 기대감이 혼재하는 양상에서 10월을 맞이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감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10월 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2.8%, 2.8% 하락했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출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10월 첫 2거래일 성적이 이만큼 안 좋았던 것이 역사상 3번뿐이었습니다. 2008년에 이제 마이너스 4.5%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10월에 나머지 기간에도 13%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1년 보더라도 그 해당 년의 잔여 기간을 보더라도 한 19%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1935년에는 이 첫 이틀간은 10월에 좋지 않았지만은 나머지 10월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 나머지 기간은 좀 좋았던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2.8%의 S&P 500 지수 10월 첫 두 거래일의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좀 2008년이나 이런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따라갈지 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 과거의 사례들을 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에는 미중 고위급 협상이 10월에 없었기 때문에 또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최장기간 랠리잖아요. 뭐 10년째 오르고 있으니까 네. 때문에 이제 올 때까지 왔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지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면 투자 심리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고 뭐 네. 세미 리세션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대비를 미리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니까 일단 경제 전망이 훼손이 됐죠. 조금 전에도 미국인들의 경제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증시가 또 불안하니까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이 좀 끝물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투자자협회 AAII에서 조사한 결과 10월 2일 기준으로 이제 강세장 전망이 단 21.4%, 전주 대비해서 8% 하락했고 평균인 38%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훼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장 전망 같은 경우에도 39.4%로 전주 대비해서 6.2%나 늘어났는데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 이 장기적인 이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최근에 증시 성적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즉 지금을 일단은 강세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밑에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1년간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4.5%입니다. 4.3%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11.7%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좀 증시의 수익률은 전년 그리고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좀 훼손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강세장이 좀 끝날 위기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이제 끝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곳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더 있어라는 얘기를 자주 좀 듣게 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시티그룹에서 또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예. 강세장이 물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이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가 최대 리스크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결국은 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3,300선으로 내년에 오를 것으로 현재 대비해서 한 15% 정도 업사이드를 점쳤는데요.
자체적인 이제 18개의 약세장 체크리스트 중에 지금 단 4개만 충족을 하고 있다. 과거의 약세장을 살펴봤을 때 2000년이나 2007년에는 그때 그 체크리스트, 그 자체적인 지표가 한 17.5 그리고 13개 정도 충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과거에 이제 4월 말에도 시티그룹에서 비슷한 좀 콜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근데 이후에 S&P 500 지수가 약 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중간에 무역전쟁 이슈라든지 상당히 좀 변동성을 높이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시티그룹의 말처럼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티그룹의 어떤 분석들을 들어봤고요. 근데 참 우주에는 별도 소멸하기 직전이 가장 밝답니다.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도 펀더멘털 자체가 워낙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저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디 네. 끝이 아니길 저도 바라도록 하겠고 특징주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물론 테슬라처럼 투자 의견이 다양한 종목도 없긴 합니다만은 투자 의견 하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일 이 장 마감 이후에 인도량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차량을 얼마나 인도를 했느냐, 즉 이제 10월 말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선행 지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 인도량이 약 한 9만 7천 대였다고 밝혔고 생산량이 9만 6,155대라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 인도량 추세를 한번 그래프로 볼게요. 보면은 테슬라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제 18년 말부터 19년 초까지 좀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인도량 그래프가 상당히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제 9만 5천 대를 넘어서는 인도량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9만 7천 대가 나왔고, 그리고 4분기에도 이제 1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좀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한 5% 정도 하락하더니 오늘 정규장에서도 마이너스 4.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예. 그 이유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9만 7천 대라는 인도량 수치가 월가 컨센서스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도 상당히 좀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9만 7천 대를 넘어서는 이제 전망치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많아지던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가 직원들에게 10만 대를 이번에 돌파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좀 미리 좀 좋은 그런 얘기를 했던 미리 것이 샴페인을 좀 네, 예. 그런 점이 시장에서는 바로 이 실제 지표가 나오니까 실망감으로 아.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만큼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 갭도 증권사마다 큰 종목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기대치가 높아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IB들의 투자 의견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어땠습니까? 네, 9만 7천 대라는 이제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전망치를 제시하는 IB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도이체방크가 딱 그런 예였습니다. 투자 의견이 좀 혼재된 양상 그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도이체방크에서는 이제 3분기 인도량이 9만 7,500대를 기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이 전망치를 기존 대비해서 2만 5천 대 상향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0만 대 달성도 이번에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3분기 인도량이 당사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지만 당사 전망치가 8만 4천 대 수준이죠. 상당히 컨센서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 볼 때 인도량이 아니라 어떤 마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매출 증가율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목표 주가를 보더라도 245달러를 한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189달러. 네. 상당히 좀 갭이 큰 상황이죠. 예.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테슬라는 상당히 오히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와 좀 비교를 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6.8%나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S&P 500 지수는 1.7% 거의 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테슬라의 상당히 좀 이 분위기가 올라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량 수치에 대한 좀 실망감, 좀 찬물이 끼얹었다라고 보여지는데
7월 초에 이제 그 전에 인도량 이 수치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20일 만에 주가가 한 18% 정도 오른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 또 반대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10월 말 실제 실적 발표까지 어떻게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지 아니면은 좀 또 좋은 해석이 뭐 오히려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징주로 테슬라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